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립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야 협약 체결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결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간도 정합니다. 2024년 올해까지 협약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그해 2022년 11월 달 1차, 작년 2, 3차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를 했고요. 마지막이 올해 11월 달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려서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이 협약을 맺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럼 협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국이 막 몇 년까지 탄소를 얼마큼 줄이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고요.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몇 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그리고 부산 같은 지자체에서도 이걸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협약이 맺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주로 일회용품 같은 거를 줄여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일회용 플라스틱 쓰고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마 그런 건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 좀 다회용으로 여러 번 쓰는 걸 해가지고 우리 생활의 변화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예.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걸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뭐 있습니다. 하자 하라고 해도 사실 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럼 체결까지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합니까? 마지막 아까 제가 부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데요. 이게 아마 그 전 세계 한 170여 국의 대표단이 올 거고요. 예. 그 외에도 한 4,000명 정도가 협상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아마 협상과 논의가 진행이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수준으로 협약을 맺을지 어떻게 맺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 올해 11월 달 부산에 타결이 된다면 내년 중순쯤에는 이제 외교 정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협약을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키는 걸로 이번에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과정까지 거치면 이제 그때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협약이 이제 체결되면 내년 중순부터는 진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예, 소위 상태가 말하면 된다. 사인해서 이제부터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차가 반드시 마지막인 건가요? 마지막인데 자꾸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게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추가로 협상위원회를 더 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주 자세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골격적인 부분만 협약을 맺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 좀 세부적으로.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제5차 협상위원회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 예정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부산 협상을 두고 또 마지막 기회다. 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생산량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할 때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거고 예. 그렇다면 이걸 그 소위 말해서 딱 정확하게 얼마까지 줄이겠다라고 정해줄 건지 아니면 각 나라에서 알아서 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산에서 사실 이게 5차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아마 지금 쟁점도 많고 워낙 이게 치열하게 지금 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예정된 올해 부산에서 끝냈을 때가 아마 협약이 더 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의 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진짜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생색내기에 거쳐서 실질적인 오염을 줄이기엔 한계가 있을지가 아마 부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이네요. 예. 네, 혹시나 그 5차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네. 좀 적극적으로 줄이자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한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들어가 있고 사실 한국은 또한 플라스틱을 대단히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대하는 척에서 좀
협상을 하는 개최국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 쪽으로 마지막 개최지를 정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앞장서서 해달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선진국인데 예. 좀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플라스틱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서 좀 이것들을 역할을 좀 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전 세계에서도 입지를 높여내기 위한 좀 그런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않았나.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아마 부산으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협약 체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호국 연합과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연합이 서로 약간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래서 이게 5국 연합이라는 건 EU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67개국이 들어 있습니다. 67개국.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연합은 뭐 영어 약자가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GCPS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 작년에 이제 3차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라든지 바레인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졌고 제가 비종국적으로는 인도나 브라질도 좀 이렇게 동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생산량을 감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산 감축이 뭔 뜻이냐면 석유, 화학 연료를 써서 새로 만든 걸 신재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 재활용을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량 감축을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핵심 쟁점이 제가 아까 화학물질 말씀드렸잖아요. 화학물질이 상당히 이렇게 인체에 해롭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5국 연합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생산량을 규제를 하자. 감축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16,000여 종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이고 감축하고 퇴출하자는 입장이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 GCP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고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까지는 절대 규제하면 안 된다. 요 입장이 맞으면서 이제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쪽과 소극적인 쪽.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산유국이 많지 않습니까? 사우디를 줄였을 중심으로.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유 화학 업계 쪽에서는 이 GCPS 그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연합하고 입장을 좀 같이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겁니까?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5국 연합은 좀 소위 말하는 환경 단체 쪽 입장이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좀 비슷한 쪽이고 석유 화학 업계는 GCPS하고 입장이 비슷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이 다 팽팽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협약 체결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되게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4차가 올해 4월 달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는데 네. 거기에 석유 화학 업계가 고용한 로비스트가 무려 19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EU 국가 대표당 숫자보다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걸 감축을 하면 안 되고 재활용을 해결 가능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4차 때는 많은 협의를 못했어요. 합의도 거의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5차에 대한 게 많이 불투명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부산에서 못 끝내고 다시 한번 추가 협상회를 따로 열든지 아니면 골격만 합의를 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은 5국 연합이 안 들어있지만 올해 8월 달에 생산량 감축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아직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사실 우리나라가 5국 연합이고 또 부산에 이렇게 유치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호 입장인데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발표대로 하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생산량 감축을 한 협약을 맺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조금 우호 연합이 있지만 생산량 감축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량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데 구체적인 수치로는 우리나라 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1년에 저희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116.2kg. 1인당이요? 1인당이죠. 그래 그게 주요국 중에서는
소위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또, 지금 배달 문화가 너무 맞아요.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또 이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안 쓰기도 좀 쉽지가 않고 또 만들고 만들어갖고 재활용하면 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갖고 예.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대표님? 플라스틱은 대단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예. 플라스틱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다 아주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할 때도 상당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요즘은 재활용이 플라스틱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석유화학 그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너가 이때까지 재활용의 플라스틱을 해결한다고 막 선전했는데 그거 아무 거짓말 아니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재활용 신화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실제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9%도 안 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전 나머지 다 세계적으로. 소각이나 매립되고 아니면 바다로 가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재활용은 답이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기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재활용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미국에서 또 때문에- 예.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하고 한 대 모아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좀 충격적이었는데 예. 아 그런 나라가 많네요. 재활용 안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분리배출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편이긴 한데 예, 하여튼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용기에 조금 오염되면 그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 그런 예, 것처럼 예. 재활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재활용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국물 같은 거 묻어 있는 그런 것도 재활용이 어차피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예. 보면은 우리 음식 재활용이 될 시켜먹고. 수도 있는데 예, 예. 재활용이 되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제품 품질이 확 떨어져요. 아, 그게 누구나 사용하기를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신경 쓴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9% 정도밖에 재활용이 전 되지 세계적으로. 않고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분해가 안 되니까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예. 이 문제도 큽니다. 예,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종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게 그 사람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에는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체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게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합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그래서 바뀌는 이게 겁니다. 예, 호르몬을 작용을 방해를 해서 예. 막 인체 면역도 떨어뜨리고 생식 기능도 저하시키고 예. 심지어 암까지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유해하다는 게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이 화학물질 또한 지금 입장이 갈리지 않습니까? 규제냐 아니냐.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가 볼 때는 화학물질 자체도 규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먹는 시대가 됐는데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자체로 사실은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걸로 특히 일회용품 아.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와닿게 되는데 16,000여 종의 그런 화학물질이 또 이용된다는 건 또 처음 알아가지고 좀 충격이 크거든요. 그것들 또 시민분들께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어제 저희가 부산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협약 INC5 다섯 번째거든요. 예. 부산 시민행동을 결성을 했습니다. 아. 더 많은 시민한테 알릴 것이고 함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좀 정부가 약간 조금 애매한 입장이 있긴 하지만 더 나서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서 협약이 잘 성안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산이 앞장서서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5차 협상이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초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전형적인 가을